아. 사전 강의 다 들으셨나요? 정말로? 진짜로? 뭐 나는 유튜브로 들었다. 유튜브 뭐 그러면은 그 구글 시트 들어가서 보신 거예요? 링크 보고? 뭐 나는 이클래스에서 본 사람. 아, 있긴 있네. 이클래스에서 봤다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명밖에 없었는데? 진짜 보신 거 맞죠? 네, 보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강의 정정 기간 끝나서 출석을 부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그날 대충 사람 수 세가지고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다 이러면은 출석 한 번씩 부르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 클래스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인공지능 기초수학, 와, 이거 대기 시간 같은 게 뜨는구나. 지금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다 오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1명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다 아니네? 하나, 둘, 셋, 넷, 다. 13명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번만, 출석 한 번만 불러볼게요. 잠깐만요. 빠르게 부르고 갑시다. 아티플라티프? 여기다 써놔야겠다. 윤선우, 곽승희, 김세정, 김성민, 정수진, 민지은, 기본미, 박경혜, 이건희, 박혜림, 김선봉, 고영웅. 그쵸, 됐습니다. 네, 사전 강의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 사전 강의 한 번만 씁시다. 우리 추석 연휴인데 사전 강의 한 번만 빼고 그냥 본 강의에서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지난 사전 강의 때 세 가지를 했죠.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리고 스팬, 리니어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했어요. 조금만 정리를 하고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 들으면서 나 좀 다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좀 어려웠다 이런 거 별로 없으신가요? 그냥 뭐 얘기 없으면 저 혼자 설명해 볼게요. 그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주어진 어떤 벡터들이 있으면은 어떤 새로운 벡터를 생성을 하는 방법이었죠. 주어진 벡터들의 재료가 있을 때 새로운 벡터를 하나 생성을 하는 방법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었고, 스팬이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진 벡터들이 있죠. 얘네들을 재료로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스팬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스팬에다가 벡터들을 딱 던져주면은 어떤 하나의 공간, 뭐 집합 내지는 공간, 뭐 집합이랑 공간이랑 살짝 다른 개념이긴 한데 저희는 그냥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그 공간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원래 주어진 벡터들을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생성할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을 말한다고 했었죠.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니얼리 뭐 인디펜던트를 얘기를 해볼게요. 인디펜던트. 이거는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은 이건 일종의 어떤 속성을 말하는 거죠. 주어진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을 때 어떤 그 집합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냐 안 하냐,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언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하냐면은 이 주어진 벡터들이 서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안 될 때였죠. 네. 벡터가 여러 개 주어져 있는데 어떤 하나의 벡터라도 다른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현이 안 될 때, 한 개도 어떤 애도 안 돼야 되죠. 하나라도 되면은 그거는 리니얼리 디펜던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괜찮은가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아시는 내용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거 처음 들어봤다. 조금 뭐 거의 다 처음 들어보셨구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그냥 이제 무리 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 용어들이 될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은 뒤에 가서 벡터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냥 부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정말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 어떤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충분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거 주어진 벡터들 가지고 스팬한 공간에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 스팬 같은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머신러닝 배울 때도 좀 나올 거예요. 스팬이란 개념 나오고, 스팬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리니어 인디펜던트 이런 거 다 딸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충분히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초반에 지금 나오고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뭐다? 주어진 벡터들이 있을 때 새로운 벡터를 이렇게 웨이트를 곱하고 각각을 다 더한 형태로 조합을 하는 방법, 그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했고, 주어진 벡터들이 있을 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들, 여기 앞에 곱해지는 웨이트들을 달리해가면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조합을 다 모아놓으면 스팬이죠.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하면은 어떤 주어진 벡터들이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언제 인디펜던트 하냐면은 이제 서로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안 될 때, 그럴 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네, 넘어가 볼게요. 오늘 몇 가지 예를 들고 왔는데 이것도 다 하기보다는 적당히 봐가면서 시간도 봐가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커버를 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B라는 벡터가 A1, A2, A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정해봐라 라고 물어보네요.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실까요, 지금? 저도 일단 좀 풀어볼게요. 아직 안 풀어봤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풀어보고 계세요. 왜 똑같은 거 나오지?
풀어보시고 계신가요? 이거 되게 헷갈리네. 풀어보셨나요? 해볼까요? 결국에는 이거는 만약에 B가 A1, A2, A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은 웨이트로 뭘 쓸까요? W를 써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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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얘예요. 그래서 이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W1, W2, W3가 존재하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W1, W2, W3가 존재한다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B는 뭐 A1, A2, A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W1, W2, W3를 찾지 못하면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이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W1, W2, W3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안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요거를 테이블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이제 스칼라 곱이랑 하는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W1 0 5W3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W1 W2 마이너스 6W3가 될 거예요. 그리고 0 2W2 8W3가 되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게 2 마이너스 1 6을 만족하는 W1, 2, 3를 찾아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찾아보려고 하면은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이게 그러면은 세 개의 사실 이거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긴 한데 요거를 그러면은 세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 벡터가 같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 맨 위에 거에다가 2를 한번 곱해 볼게요. 맨 위에 거에 2를 곱하면은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0이 되죠.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왜 2를 곱했냐면은 얘하고 얘하고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요거를 날려버리면은 W2, W3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 곱하기 1번을 한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번을 한 거에다가 2번을 더하면은 좌변에는 3이 남죠. 여기서 이거 더하니까 우변에는 0 더하기 W2 더하기 4W3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정리를 했더니 요런 식이 나오고 근데 이거는 사실 알고 보니까 3번이랑 똑같아요. 그쵸? W2 더하기 4W3가 3이 된다. 그 말이나 2W2 더하기 8W3가 6이 된다. 동일한 얘기죠. 어쨌든 하나 정리를 해서
뭐 요거를 하나 얻었어요. 요거를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W2에다가 3 빼기 4W3가 되잖아요.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그쵸? 그거를 또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넣어 보면은 저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W1 더하기 3 빼기 4W3 마이너스 6W3 아 여기 2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다 정리를 해보면은 죄송해요. 좀 더럽죠.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W1 마이너스 10W3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것도 이거랑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만족하는 W1, W2, W3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딱 해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여기에다가 뭐 W2가 지금 무슨 페이지 나오냐?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뭐 몇 가지 식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W2는 3 빼기 4W3라는 거랑 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W1 10 이게 미지수가 3개짜리인 거니까 두 개 묶어가지고 요렇게 두 개로 간추려졌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W2에 3을 넣고 W3에다가 0을 넣을게요. 그러면은 여기식 하나 만족할 수 있죠. 그리고 W3가 결정이 됐으니까 W1도 이렇게 2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2, 3, 0 하면은 2, 3, 0 하면은 이제 W1, A1, W2, A2, W3, A3를 했을 때 B를 만들 수 있는 얘를 우리가 하나 찾은 거죠. 뭐 여러분 좀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조금 지저분했지만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할 줄 아신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쨌든 뭐 돌고 돌아서 지저분하게 찾았더니 2, 3, 0이라는 하나의 웨이트들을 찾았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B는 A1, A2, A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일단 그게 되고 이게 조금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유니크하게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W1, W2, W3 요 웨이트가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웨이트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케이스죠 지금. 이거 나중에 조금 더 가면은 우리 나중에 뭐 역행렬 같은 거 배우면은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역행렬을 이용을 해서 푸는 거를 해설을 하면서 이제 그때 뭐 이제 요런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는 경우가 나올 텐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그냥 이게 유니크하지 않다. 뭐 존재는 한다. W1, W2, W3가 존재한다. 존재하기 때문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그게 유니크하지 않아서 뭐 여러 개의 해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유니크하지 않은 게 맞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하여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주어진 벡터가 있고 얘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인지 아닌지 뭐 판단해라 이런 거는 뭐 그냥 진짜 산수 문제죠. 산수 문제.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산수 문제일 텐데 요것도 해볼까요? 요거 해보실래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해볼래요?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저도 해볼게요.
잠깐만, 유니크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된다. 이거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된다. 아니, 좀 더 풀어봐야 돼요? 좀 더 풀어보세요. 됐나요? 이거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연립방정식, 방금 우리가 이거 풀 때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나 연립방정식을 풀 줄을 모른다. 혹시 계세요? 그건 아니죠. 제가 이거
그냥 여러분들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자꾸 체크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풀어보면은 해 안 나오죠? 해가 안 나와요. 여기 뭐 좀 잘 정리를 해놨어요. 아까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약간 모순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생겨요. 여기랑 여기가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부분 가지고 막 정리를 했는데 모순이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 말인즉슨 이 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이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는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안 되죠, 얘는.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안 된다. 네.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진짜 산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공지능 배우실 때 이렇게 산수를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런 산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산수를 하는 이유는 다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려는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이렇게 직접 풀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말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B라는 벡터는 A1, A2, A3가 스팬하는 공간에 속하는 원소다라고 표현을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아, 너무 쉽죠. 이거 아니죠. 똑같은 얘기죠. A1, A2, A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니라는 말이나 얘네가 스팬하는 공간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나 동일하죠. 동일한 거예요. 네, 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거 똑같은 거니까 이거 뭐 하지 맙시다. 근데 이거는 다만 뭐만 달라요? 역시 마찬가지로 B라는 벡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은 딱 뭐 하나가 다르냐면은 행렬을 하나 줬어요. 행렬을 하나 줘서 얘네들의 컬럼 벡터를 이용을 해서 그럼 여기 A1, A2, A3라는 세 개의 컬럼 벡터를 가지고 얘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볼 뿐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다만 뭐가 하나 다르다? 벡터를 세 개를 따로 떼서 준 게 아니라 행렬 하나를 주고 걔네들의 컬럼 벡터를 가지고 생성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예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뒤에서도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네, 뒤에서도 나오는, 우리 수업에서 다룰진 모르겠지만,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다루는 개념이거든요. 뭐 어떤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아직 설명한 적은 없어요. 어쨌든, 그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또 똑같은 거네. 왜 오늘 다 이런 것밖에 없어? 잠시만요. 이것도 뭐 여기 이 4페이지도 3페이지도 그렇고 4페이지도 그렇고 마찬가지의 얘기인데 요 3페이지나 4페이지에 나온 이 예제 제가 방금 뭐 어떤 선형대수의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얘기하는 예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정도에 이제 행렬과 벡터의 곱을 우리가 다루는 날이 오거든요. 행렬 곱하기 벡터를 할 거예요. 그때 나오게 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컬럼 벡터들을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렬이랑 벡터를 곱하는 걸 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러면 우리 그냥 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요거 한번 이렇게 3차원 공간을 그린 다음에 이 V1, V2가 스팬하는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간략하게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네. 너무 쉽나요? 저도 한번 그려보고 있을게요.
되셨죠? 이거는 일단 선이 나오나요? 면이 나오나요? 아니면 공간이 나오나요? 면이죠. 면이죠. 근데 면도 면인데 어떤 면이 나오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딱 수직하게 서 있는 어떤 면이 나오죠. 그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저는 x1, x2, x3축, 그러니까 3차원이니까 세 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x1, x2가 이렇게 밑바닥을 이렇게 이루고 있고 x3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이 v1 벡터를 찍어보니까 여기라고 하면 어디냐면은 이 두 번째 축 방향으로 0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x1이랑 x3로 이루어진 평면, 수직으로 서 있는 평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상에 찍혀 있는 거죠. 이 지금 가상으로 보이는 이 벽 위에 찍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V2도 찍어봤더니 얘도 x2가 0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같은 벽 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V1, V2가 스팬하는 공간은 요 원점과 요 점, 그러니까 요 직선을 포함을 하는 평면이 하나 나올 텐데 요거죠? 이 수직으로 서 있는 이 벽, 요게 나오겠죠? 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지금 이거가 스팬 V1, V2인데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뭐 얘는 뭐 x라는 벡터를 모아놓은 건데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해서 x2가 0이고 아니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쓰자면 x1이랑 x3는 실수에 속하는 이런 집합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맞아요?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쓰면은 이 3차원 벡터는 3차원 벡터인데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값, 이 가운데 들어가는 값이 0이고 첫 번째랑 세 번째 값은 어떤 값이 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벡터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이 평면을 똑같이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지만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빠르게 한 번만 또 바꿔봅시다. 아 이거 지우지 말까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여기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바뀌면은 이건 뭐가 될까요? 빠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건 선일까요? 면일까요? 공간일까요? V2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선이요. 선이겠죠. 왜 그러겠어요? V1이랑 그러니까 V1에 그냥 스칼라배로 얘가 표현이 되죠. 마이너스 1만 곱하면은 그냥 V2가 되니까 쟤는 그냥 빠르게 그려보면은 아마도 V1이 여기 있으니까 V2가 여기 있는 꼴이 나올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아무리 해봤자 여기 위에 있죠. 그러니까 V1, V2로 스팬 해봤자 선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애들이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설명만 해볼게요. 지금은 여기 얘를 그렸을 때 3차원 일단 전체 공간은 3차원이었죠. 전체 공간은 3차원이었고 벡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어떤 2차원의 평면이 하나 스팬이 됐잖아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시각화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체 공간이 5차원이에요. 전체 공간이 5차원이고 뭐 벡터를 3개를 잘 뽑았더니 그 3개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서 뭔가 3차원 공간이 스팬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공간 지각 능력으로 머릿속에 시각화는 할 수 없지만 3차원 공간에 2차원이 스팬됐듯이 예를 들면 4차원 공간 안에 선이 나올 수도 있고 면이 나올 수도 있고 공간이 스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차원 공간이 전부 다 스팬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게 5차원으로 늘어나도 똑같죠. 선이 나올 수도 있고 면이 나올 수도 있고 3차원이 될 수도 있고 4차원이 될 수도 있고 5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벡터를 3차원까지라고 한정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3차원까지일 뿐이지 사실 그 차원을 더 늘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네.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거 되게 빨리 끝나겠네. 그 추석이니까 빨리 하고 빨리 끝낼까요? 우리 어차피 사전 강의도 맨날 열심히 듣는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네. 결국 1번을 풀려면 2번도 같이 풀 수밖에 없죠. V1, V2, V3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냐 안 하냐를 따지려면 결국에는 어떤 하나가 나머지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죠. 네. 저는 이거 연립방 정식까지는 안 풀고 그냥 눈으로 살 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냥 웨이트가 잘 조합하니까 하나 나오네요. 됐나요? 갈까요? 쉽죠 이거. V2가 이렇게 구해지죠. 이렇게 2, 4, 6 더하기 2, 1, 0 해서 4, 5, 6이 딱 구해져요. 되게 비교적 간단한 편이었죠. 요거를 하나 찾아내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일단 얘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죠.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디펜던트예요. 그리고 리니어 디펜던스 릴레이션, 그러니까 V1, V2, V3 사이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한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 라고 얘기하면 뜻이죠.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문제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까지 해서 U와 V를 가지고 스팬이 되는 공간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여기 두 번째 뒤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인공지능 기초수학이라는 우리 과목이 약간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은 되게 수학 수업이긴 수학 수업인데
막 엄밀하게 배우자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배우는데 필요한 걸 빨리 갖추자여서 그 사이의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거든요.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학스러운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explain wh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그냥 prove처럼 들려요, 저는. 프로브? 프루프처럼 들려요. 프루프. 증명을 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f and only if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살면서 if and only if가 뭔지 뭐 아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게 뭐냐면은 수학적으로 if and only if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여기 앞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얘를 유도해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한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이 된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게 또 왼쪽이 될 수 있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이 양방향으로 증명을 다 할 수 있어야지 if and only if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원래 뭐 명제 같은 거 배워보면은 뭐 A일 때 B다 뭐 이런 걸 증명을 하면은 요 방향으로만 가능하지 B라고 해서 A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if and only if라는 거는 이게 양방향으로 다 된다 이거예요. 앞에 있는 말이 맞으면 뒤에 있는 말이 맞고 반대로 뒤에 있는 말이 맞으면 앞에 있는 말도 맞다. 이거를 양방향으로 다 증명을 해서 이럴 때 if and only if라는 말을 쓸 수 있고 그때 이 if and only if는 사실상 뭐랑 같냐면은 이 두 가지 표현은 동일하다라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거면 뒤에 거고 뒤에 거일 땐 앞에 거니까 이게 양쪽이 다 돼서 서로 포함 관계가 서로 생겨서 사실상 두 개는 동일한 얘기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UV를 가지고 스팬하는 공간을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explain why에 대해서 대답을 해볼 건데 1번 앞에 게 성립할 때 뒤에가 성립함을 보여보고 2번 뒤에 게 성립하면은 앞도 성립하는 걸 보여보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끝냅시다.
해볼까요? 괜찮은가요? 해봐요. 일단 첫 번째, U랑 V가 스팬하는 공간을 그려봐라. 너무 쉽죠. 아까 했던 요거가 누워있는 버전일 뿐이죠. 여기 이미 그림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X1, X2, X3라고 이제 세 개의 방향을 그려놓고 U랑 V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찍혔대요. 이번에는 뭐다? X3가 다 0이에요. 그 말인 즉슨 요 평면 위에 모여있다. 가 되죠. 그래서 스팬을 해도 저 X1, X2로는 막 자유로운 값으로 바뀔 수 있는데 X3는 항상 0밖에 나올 수가 없죠. 얘랑 얘를 아무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봐도 이 세 번째 자리에는 0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평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네, X3가 0이 되는 요 평면 탁 잘라놓은 거 그게 나올 겁니다. 그건 그렇고 두 번째로 여기 explain y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는 그냥 그림으로만 설명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긴 거 증명하고 그 뭐 부정인 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뭐 일단 요것만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약간 수학스럽게 보여주는 것도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자, 첫 번째. 여기 왼쪽 그림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W라는 애가 이 U랑 V가 스팬하는 공간에 있다면 그 말인 즉슨 W가 이 평면 위에 있다면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말할 것도 없이 U랑 V랑 W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W가 얘네 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니까. 사실 증명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그냥 좀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것도 보면은 만약에 W가 스팬하는 공간에 없다.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평면을 벗어난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얘는 얘랑 얘를 가지고 아무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봤자 이걸로 표현이 안 된다라는 말이니까 그 말인 즉슨 얘는 인디펜던트한 셋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림. 네. 그렇지만 이 당연한 얘기를 그래도 조금은 엄밀하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것까지 하고 뭐 굳이 이것까지 하는 이유는 그래도 수학이니까 이 논리 구조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나 그거를 한번 차곡차곡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1번, 2번을 다 해볼게요. 1번 만약에 스팬이라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 그럼 출발은 뭐냐면은 W라는 애가 U랑 V가 스팬하는 데 있다가 출발점이에요. 그쵸?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냐면은 W랑 이게 UVW가 디펜던트 하다에 도착을 해야 돼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W가 스팬에 있다라는 말은 다시 풀어서 쓰면은 W라는 애는 뭐라고 할까? C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W를 표현할 수 있는 U와 V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되죠. 그쵸? 그 말인 즉슨 조금 더 엄밀하게 하면은 우리 리니얼리 디펜던트, 인디펜던트의 정의에 따르자면 사실은 우리가 정의를 하기는 이렇게 정의를 하긴 했어요.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웨이트가 존재하냐. 그래서 인디펜던트, 디펜던트를 따진다고 했죠. 사실 그 의미를 풀어보면은 뭐였냐면은 어떤 하나라도 다른 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고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네. 다 윗줄에서 밑에 줄, 한 줄에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엄밀하게 가자면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여기서 1로 가는 거, 이건 스팬이라는 거의 정의를 이용을 한 거죠.
스팬에 속한다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할 때 스팬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가는 거는 그냥 넘긴 거예요. 대수적으로 그냥 상수한 거고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디펜던트의 정의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야 됩니다. 사실 요게 약간 이제 수학스럽게 하자면은 요렇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이번에는 UVW가 디펜던트 하다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도착을 해야 된다? 아이고 여기로 도착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어디서 어떻게 배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거를 좀 깊이 있게 파면 팔수록 그거는 사실 수학을 배울 거예요.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다 수학이에요, 사실은. 그냥 좀 머신러닝이라는 어떤 나의 개념이나 컨셉을 수학으로 풀어내놓고 수학으로 구현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머신러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 수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익숙해져 보자. 우리 기초 수학이니까, 준비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 줄 한 줄 또 가볼게요. UVW가 디펜던트 하다는 말은 뭐 C3라고 할까? 요 0벡터를 만들 수 있는 C1, C2, C3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C3는 0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얘네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좀 더 엄밀하게 하면은 이거를 달고 가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W는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C1분의 이렇게 되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말인 즉슨 끝났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걸로 갈 때 디펜던트의 정의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그냥 정리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C3가 0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진짜 정말 제대로 하려면 뭐 그냥 편의상 넘어갑시다. 여기서 이걸로 넘어가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W가 U와 V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스팬에 속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거가 성립할 때 뒤에 거가 말이 되고 뒤에 거가 성립할 때 앞에 거가 말이 되는 거. 이거를 두 방향으로 다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말은 이제 동치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그 구글 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죠. 그 공지사항에 올리긴 했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나? 10줄을 모르네. 잠시만요. 한번 열어만 볼게요. 이렇게 구글 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수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글 폼이에요. 제가 이거 매 학기 운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우리 수업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랑 학번을 입력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빨간 별표가 안 붙어 있잖아요. 필수가 아니에요. 이름을 안 써도 됩니다. 이름을 안 쓰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수업 중에도 뭐 여기까지 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뭐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실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걸 쓰시면 돼요.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름을 쓸 거면 학번을 같이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도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임을 학번을 같이 밝힘으로써 증명해 주세요. 여기 밑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제 수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수업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다른 수업에서는 이거를 여러 학기 동안 하고 있거든요. 이 구글 폼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은 이 구글 폼은 여러분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보통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안 주면은 한없이 달려요. 그냥 급발진을 하잖아요. 다 이해를 잘 하고 있구나. 아, 이 정도 쉬운가 보다. 한없이 빨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다잉 메시지라고 하죠. 내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우면은 죽을 때 우리가 누가 범인이다 이렇게 쓰고 죽잖아요. 여기 다잉 메시지를 여기 남겨야 돼요. 아, 이번 주 수업 너무 어려웠다. 요즘 수업 진도 너무 빠르다. 플립러닝 할 거 너무 많다. 좀 줄여달라.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야 돼요. 안 쓰면은 저는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갈 거고 점점 더 빨라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제가 계속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여기다가 보고를 해주면은 요거 효과 확실합니다. 여기다가 쓰는 거 효과 진짜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쓰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제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흥했던 학기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에서 거의 한 6, 70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써요. 네,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이거 쓰세요. 네. 어쨌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연휴 잘 보내시고 화요일에 봅시다.